선별진료소 3곳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추가 설치된 선별진료소는 망월사역 3번 출구와 녹양역 1번 출구, 용현동 옛 롯데마트 앞 주차장입니다. 검사자 대비 확진자 비율인 코로나 양성률이 경기 북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유행 정도에 따른 시군별 방역 조치가 달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방대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연속 보도입니다. 정부가 공영형 사립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 이 모델이 비리를 없애고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방대는 기업 맞춤형 교육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 졸업 후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91명으로 늘어 누적 확진자는 1,872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 감염은 284명, 해외 유입은 7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사이 7명이 늘면서 151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 시작된 이후 경기도 내 하루 사망자로는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대 기숙사 2개 동을 1,750여 명 수용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확보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임시 선별진료소 3곳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시는 호원동 망월사역 3번 출구와 녹양동 녹양역 1번 출구, 용현동 옛 롯데마트 앞 주차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는 의정부시 보건소 추병원, 의정부 백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등 8곳이며 이동식 검진 차량을 이용해 소외 지역 등을 순회하며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의 고민도 큽니다. 위기 상황 속 우려들과 과제 살펴봅니다. 양주시가 오는 31일까지 경기 생활 속 방역 지킴이를 운영합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인데요. 총 13명으로 구성된 방역 지킴이들이 관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업소 종사자와 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테이블 간 적정 거리, 주기적 환기와 소독, 영업시간 단축 등을 일깨울 계획입니다. 검사자 대비 확진자 비율인 양성률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천시의 경우 지난 9일 기준 양성률이 1.29%를 기록했는데 집단 생활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양성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적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동두천시는 0.52%의 양성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내 유행 정도에 따른 시군별 방역 조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봄 개원을 앞둔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공 단계부터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AI 세이프가드 시스템이 도입됐는데요. 감염 예방 중점 관리 시설을 보완하고자 병상 수를 조정하고 병상 간 거리를 넓혔고 중환자실 대부분을 1인실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올해 2020년. 이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코로나19의 연관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살펴봤습니다. 2월에는 신천지 키워드가 눈에 띄네요. 이 대구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 전국적으로 연쇄 감염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확산세가 잠시 주춤해지는가 하더니 5월에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한 게 보이시죠? 확진자 증가세가 줄어들던 9월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도 많은 국민들이 가족 간의 만남을 자제하며 방역에 동참했습니다. 11월에는 온라인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으로 올라왔네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온라인 수업, 온라인 면접, 그리고 온라인 축제 등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역이라고 알려진 만큼 거제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마스크로 집단 감염을 막은 모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성 연관어를 살펴볼까요? 올해 초 코로나가 막 확산되던 시기였죠. 피해나 걱정 등의 부정 연관어도 보이지만 기부, 안전, 최선 등의 긍정 연관어가 4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의료진을 응원하면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죠. 그렇다면 이번 달 감성 연관어는 어떨까요? 확산이라는 키워드가 여전히 크게 보이고 위기, 고생, 힘들다 등의 부정 연관어는 더 늘어났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 상황에 조금씩 지쳤는지 긍정 연관어는 26%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 내내 우리는 걱정과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서로 간의 거리 두기로 송년 모임 한번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마음만은 가깝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고생했다, 우리 힘내자 이런 따뜻한 인사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정부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사학 공영화를 통해 비리를 없애고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오랜 학내 분규를 겪었던 원주 상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를 통한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 최초 사립대학교인 원주 상지대학교. 개교 이후 40여 년간 사학비리와 학내 분규 사태를 겪으며 교육부 대학구조 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2015년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총장이 해임되고 201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총장을 선출하며 학교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 출발에 나선 상지대는 최근 민주공영대학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공영대학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공영형 사립대와 비슷한 구상입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학교 법인이사의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하는 대신 대학 운영비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상지대가 민주공영대학 비전을 선포한 이유는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정책 추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사립대 공공성 확보와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에도 그동안 예산 등의 문제로 교육부와 기재부의 의견이 엇갈리며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에 상지대는 국가 재정 지원과 무관하게 대학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민주공영대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변화 시도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는 높습니다. 기존에 피해받고 있던 지방 사립대 중에 상지대학 같은 그 비리 관련 연루돼 있는 대학에서 좀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좀 조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개입하는 만큼 비리도 단절되고 등록금적으로도 다들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 좀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최근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 지원 사업을 사학혁신 지원 사업으로 수정했습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살린다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관련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분의 1 정도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상지대뿐만 아니라 평택대와 조선대 등 지방의 사립대학들이 위기 극복 자구책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진척이 없던 사업이 드디어 시작되는 건 반기는 분위기지만 예상보다 줄어든 예산에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대학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영형 사립대학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그 재정의 어떤 몫이 좀 지나치게 적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대학 위기를 극복하거나 대학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정도의 지원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그러니까 재정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공영형 사립대가 위기에 처한 지방대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지방대 소멸 위기를 맞아 가장 고민이 깊은 건 바로 대학입니다.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면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게 대안일 텐데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키우는 대학이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지역 대학을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글라인더로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합니다. 여기에 우유를 부어 거품으로 앙증맞은 그림을 그립니다. 은은한 커피향이 번지는 이곳은 카페가 아닌 대학 실습실. 내부 인테리어와 기자재까지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실습을 거친 학생들은 졸업 후 해당 커피 회사로 취업합니다. 이분들은 충분한 실습을 이렇게 하고 오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교육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희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이 근무자도 엄청 스스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과 제빵 분야 취업을 원하는 학생에게도 실제 조리장과 똑같은 실습장이 제공됩니다. 지금 사회맞춤형 반에서 배우는 과정들이 전부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는 더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이 대학은 현재 100개 기업과 손을 잡고 맞춤형 취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한 지 올해로 2년, 90%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학생들에게 가고 싶은 대학, 취업이 잘 되는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도 있고 그것도 대학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방 그 대학의 위기의 타개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이런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대학 산학협력 사업에 지원하는 돈은 총 3,100억 원. 고용난과 고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방대 소멸이 가시화되는 이때 간판을 내세우기보다 실속을 챙기는 특성화된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통과시켰습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과 농민기본소득 등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최지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통과시킨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은 28조 8,724억 원 규모입니다. 원래 경기도는 28조 7,925억 원을 올렸는데 논의 과정에서 79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법정 기간 내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배달특급과 농민기본소득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된 겁니다. 배달특급 사업은 107억 원, 농민기본소득은 176억 원으로 처리됐습니다. 이 밖에 주요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청년 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민선 7기 3대 기본복지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 231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 저소득 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사업에는 500억 원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선 3,9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2021년 예산은 민선 7기 3년차를 맞아 도정의 핵심 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도내 곳곳에 뿌리내리는 데 꼭 필요한 동력입니다. 경기도의 변화를 만들고 도민께서 더 질 높은 삶을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예산 통과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내년 2021년도는 민선 7기 3년차입니다. 경기도의 역점 사업들이 통과되면서 주요 도정이 탄력을 받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일본산 방어와 도미, 중국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온 경기도 지역 음식점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수원과 성남, 광주 등 도내 8개 시군 수산물 취급 판매 음식점 9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관리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29곳에서 3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